최진호 교수입니다. 최진호 교수의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신종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비밀 하나, 사스 2여 유전자 지도 완성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일 조소영 기자는 한국 노벨상 산실 IBS 쾌거 코로나 비밀 풀었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을 IBS를 합니다. IBS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비밀을 풀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민낯을 풀어준 IBS의 성취는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염원해온 노벨상 수상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으로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초과학연구원 김빈내리 RA 연구단장에게 제출했고, 이 시료를 바탕으로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 서울대 교수입니다. 를 비롯해서 같은 대학의 장혜식 IBS RNA 연구단 연구위원, 그리고 김동원 IBS RNA 연구단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논문을 생명과학 분야 국제 권위지 셀이라는 잡지에 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연구팀이 논문 게재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일로 밝혀져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을 풀어낸 IBS의 성취는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들떠 있습니다. IBS는 RNA 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김빈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같은 학교 장혜식 생명과학 교수가 코로나19의 원인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코로나19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의 RNA 전사체를 분석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 RNA의 최소 41곳의 화학적 변형이 일어났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여기서 41곳의 화학적 변형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건 돌연변이란 말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41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 이런 결론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한에서 이게 퍼졌지만 어떻게 퍼졌나 하는 것은 지금 중국 정부 발표는 우한의 수산시장에서 박쥐 한 마리를 사먹은 사람에 의해서 전파됐다 하는데,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상당한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자체는 벌써 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쥐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고 인공이라면 돌연변이라는 얘기죠. 근데 좀 전에 41개의 변형이 생겼다는 것을 아주 잘 말씀하셨네요. IBS 이 같은 성과는 보다 정확한 진단키트와 완치율 높은 치료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성과에 대한 확실한 인정을 받는 부류라고도 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대에 섞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벨상 받아야죠. IBS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을 배출한다는 목적으로 2011년에 만들어진 기초과학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세상의 관심을 갖기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뭡니까? 노벨상 만들기 위한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좋은데 노벨상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국가 발전을 위한 응용 연구만 하다 보니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연구비가 20조 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초과학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각 대학마다 기초과학 연구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연구비 지원합니다. 연구비 20조 원이가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일부를 기초과학 연구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될성 부른 과학자에게 막대한 예산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스타 과학자를 육성하는데 IBS의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이끌어낸 김빈내리 교수가 그런 스타 과학자에 속합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2002년 중국 광둥에서 발생한 사스와 같은 바이러스는 맞지만 코로나19는 최근 연구에서 인간이 만든 돌연변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에서 41곳에 변형이 나타나니까 41곳에 돌연변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이러스 8만 명이 지날 때마다 변형이 하나씩 나타나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하나도 힘드는데 변이 자꾸 나면 이거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래서 돌연변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HI나 에볼라와 같이 퓨린 단백질을 공개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것이 HIV에서는 에이즈라는 성병, 그다음 에볼라라는 1976년에 수단에서 발생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 그 두 개가 주로 인공변이로 봅니다. 자연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사스나 2014년에 메르스는 둘 다 이건 자연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순하게 끝나버리잖아요. 오래 가지도 않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이도 않고 오늘 끝났고. 지금 중국에서 발표할 때는 우한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박쥐 한 마리를 사서 먹은 중국 사람의 가정에 의해서 확산되었다 했는데 그 거짓말이 같아요. 한 사람 박쥐 한 마리 잡아먹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했잖아요. 중국 누가 책임져라. 뭐 몇십조 상당한 걸 부과하겠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유럽에도 전부 부과해야 된다. 그래 안 하면 이게 전쟁을 위해서 생물학적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어디서 만들지 간에. 그런 정도인데 어떻든 이게 또 하나 문제가 그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19도 바로 퓨린 단백질 공격하는 그런 에이즈나 에볼라와 같은 유고 전염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퍼지는 양은 적습니다. 우리 무증상 감염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이 그 바이러스 갖고 있어도 양이 적으면 안 나오겠죠? 근데 그걸 경계를 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증상 감염자가 바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전염성이 높지만은 이 양이 체내에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숙주처럼 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상당히 문제되죠. 그러니까 전파가 되는 기죠. 이래 숨어있다 전파되는 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미국에 세계의 그런 과학 기자들은 중국이 8만 5천 명이 지금 확진하는데 4만 3천 명이 무증상 환자라고 이렇게 감염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슨 소리 하나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보기도 한 2만 명은 됩니다. 왜? 이거는 그게 포함식이 얕기 때문에 감염자에. 그러니까 2만 포함식 손 높아지잖아요, 자꾸. 중국은 저 거짓말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치료제 개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나 에볼라나 같은 코로나19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문제겠습니까? 전염성이 대단하죠. 지금 세계를 휩쓰잖아요. 이게 금년 끝날 것 같지 않다고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김빈내리 교수가 하는 연구가 빨리 개발되고 그 제약을 만들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